자, 그러면은 AI 붐의 승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제일 큰 게 최근에 보시면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요. 골드만삭스의 파워 업 아메리카예요. 이건 뒤에 이제 종목을 보여줄 텐데 네. 이게 27.99% 올랐습니다. 올해 들어서. 그러니까 이 파워업이니까 전력 공급 예상 전력 공급을 하는 회사가 주가가 더 셌어요.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은 데이터 센터거든요.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전력 그 전기 관련 부분은 18.5입니다. 그러니까 빠졌다가 더 많이 못 올라왔죠. 얘는 바로 다 올라왔는데 얘는 지금 덜 올라왔죠. 그죠? 그만큼 이제 그 의외로 유틸리티가 셌어요. 음, 시장이 안 좋은 뭐 조정받을 때 덜 조정받은 것도 있지만 유틸리티가 이렇게 센 것도 오랜만에 보는 거죠. 즉 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을수록 전력 소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그게 가시성이 그냥 보이기 때문에 계속 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흐름이다. 그다음 앞서 이제 그 전력 기업 하는데 누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야기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에너지 기업이다.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다. 에너지 기업이다. 왜?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고 에너지의 그 칩이나 모든 게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든 산업이 전력이 필요한 일을 음, 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비즈니스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독특한 시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하는 걸 봐서 좀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했냐면 이 더미니언 에너지 있잖아요. 네. 더미니언 에너지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, 모든 유틸리티 기업이 지금 모두 지금 갑자기 그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고 있대요. 다들 보면. 어, 근데 이 유틸리티 기업의 특징이 뭐냐?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지난 15년 그 기간 동안 전력 회사가 전력 부하율이 그 증가한 게 15년 동안 증가한 게 단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뭐 단 몇 퍼센트란 뜻은 뭐 2, 3%가 거의 의미 없는 증가였다는 거예요. 전력 부하가 예, 예, 늘어난 예, 게 예. 거의 없었는데 23년 기준으로 향후 15년 동안 그게 두 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. 지난 15년과 향후 15년이 완전 바뀐 거예요. 세상이. 음,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유틸리티 기업이 보통 그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운대요. 과거 기준으로 보면. 그러니까 설비 투자나 뭐 이렇게 플랜트 건설이든 10년 주기로 크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길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만약 15년 동안 그 두 배 전력 부하율이 두 배 증가하는 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. 대응할 수가 없대요. 이게 지금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변화기 때문에 이걸 빨리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현재 상황이. 그런,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? 지금 그 뭐 칩이든 뭐 냉각 기술이든 막 이런 게 효율적으로 막 돼가지고 전력을 그래도 적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. 그거는, 어, 오해라는 거,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. 이게 짧은 기간을. 그거는 초반에는 그 AI가 됐든 과거에 어떤 거를 설명할 때 산업혁명 시절에 증기기관이 처음 났을 때 석탄으로 이제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? 네, 예. 그러면은 증기기관이 더 좋아지면 석탄 사용이 줄어야 되는데 그 초반부에는 절대 준 적이 없답니다. 왜? 증기기관이 더 많이 생산되니까. 음, 석탄이 계속 그 많이 늘어난 거죠.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도체는 그 효율이 좋고 작게 만들어질수록 반도체를 적게 쓸 줄 알았지만 더 많이 쓰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도 그 효율이 좋아져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갑자기 뭐 기술로 전력을 효율화시키고 수요를 뭐 줄인다. 이거는 그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거죠. 음, 그렇게 보시면 되고. 그래서, 어,
현 시점에서 효율을 높여도 단기적으로 이제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되고요. 전력망이 이제 예, 그 가장 큰 과제죠, 지금은.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망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어디를 이제 허용할 건가. 각국 정부도 이제 그 현재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기 시작했다는데 그래서 이걸 규제를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또 가기도 한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주식 시장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죠. 데이터 건설을 유예하거나 뭐 이런 거 제한 두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고 유럽에서 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.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주지사가 이런 걸 결정하잖아요. 주마다 데이터 센터를 세우니까 그럼 주지사가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. 네, 예. 근데 주지사는 그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만약 뭐 전기차든 뭐 이렇게 공장이 들어온다.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거기에 막 뭐 비슷하게 맞먹는 뭐 전력을 쓰는 전기차 공장이 들어오든 뭐 다른 공장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럼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? 주지사는? 주지사의 기준은 네. 일자리잖아요, 일자리. 일자리? 그렇죠, 일자리겠죠? 일자리죠. 그러니까 예. 주지사는 데이터 센터를 선택할 수 없어요. 거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, 사람이 없어요. 사람이 없지, 참. 예. 거기에 일자리가, 근무하는 별로 없죠? 일자리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두 개가 같이 올라오면은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오고 데이터 센터 계획이 올라오면 주지사는 예. 어쩔 수 없이 표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선택할 수가 없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. 음, 그런 문제가 있죠. 왜냐면 얘는 전력만 먹을 뿐이지 실제 그거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도 뭐 생각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. 그 음, 다음에 현재 그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업계가 직면한 위협이 전력 공급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상당한 위험이에요. 그 데이터 센터를 내가 세워놓고 뒤에 이야기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내가 세워놓고 전력을 음, 끌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전력 회사가 있는 데다가 데이터 센터가 가는 거예요. 그 주변에.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, 실제 이제 그 전력 회사는 또 이게 지금 그 전력 부하가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측만 있을 뿐이지 실제 데이터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, 지금. 음, 그러니까 뭐 그 맥킨지든 뭐 어디든 뭐 늘어난다 뭐 이런 건 전부 추측이잖아요. 그죠? 추측만 그렇죠. 있지 실제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냥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로 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PG&E 같은 경우가 이 CEO가 이 맷캘프라는 그 송전 변전소 있는 데를 방문했더니 그 하러 갔더니 거기에 AWS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, 에키넥스, 뭐 시스코,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그 테슬라까지 관계자가 왔더래요. 와서 자기들한테 더 많은 전력을 이제 제공해 주 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, 음, 자기들 이 PG&E가 그 발전소를 세우는 곳에 자기들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, 그런 계약을 맺으면 그 세울 때 같이 짓는 거예요. 같이 그냥 그런 어.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상당히 이제 뭔가 바뀌었죠, 그죠? 앞뒤가. 야, 뭐, 옛날에 예. 그랬는데 지금, 그럼 완전히 예전에 PG&E가 그러니까, 아니네요? 그러니까 지금 PG&E가 상당히 예, 옛날 그 불렀던 하와이안 일렉트릭 예, 거기랑 상당히 높은 그 요금을 받고 있지만 음, 여기도 불나가지고 그 다 갚아야 되는 돈을 거기 쓰고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예,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데랑 그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좀 더 요금을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음, 약간 미리 다 세팅된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있는 거죠. 유틸리티가 과거 유틸리티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 진짜, 지난주에 설명했던 야, 제일 끝에 있다고 아니라 예,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제일 끝단이 예.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야,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유틸리티가 전부 상승 중에 있는데, 하여간 뭐, 좋아요. 한번 좀 투자를 해봐야 되나요? 유틸리티? 네? 어떻게 좀 사야 됩니까, 유틸리티를? 글쎄요. 어떻게 어, 할까요? 손이 안 가는 업종인데, 하여간 뭐, 한번 지켜보고, 저는 그래도 산다면,
지 번호가 좋아 보이는데 뭐 각자 예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그럼 그래서 예, 예. 이제 조금 그 뒤에 파워 아메리카 바스켓도 이야기할 게 있어갖고 예, 잠깐만요. 예. 예. 이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뭐 골드만삭스 이렇게 증가한다는데 이것도 그냥 다 추측입니다. 그런데 네. 중요한 거는 얘네가 아까 그래프에 보여줬던 더 파워 업 아메리카 바스켓이 대부분 유틸리티 종목이에요. 음, 대부분 여기 보시는 유틸리티 종목이니까 이런 데가 상당히 뭐 높죠. 다 유틸리티고 소재인데 여기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퀀타 서비스, 그다음에 퀀타, GE, 엠코 뭐 이런 데가 높고요. 그다음에 뭐 기타 유틸리 그다음에 이 원자력 관련 CEG, 비스타 에너지, 에너지 이런 데가 높아요. 비중이. 음, 그래서 지켜보면 되고요. 어, 이거는 나중에 뭐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테마가 될 거라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앞서 음, 봤듯이 28%나 지금 상승했는데 향후에도 한 20 몇 퍼센트 더 올라갈 수 있다. 음,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데이터 센터 에퀴먼트 장비와 관련해서 가장 높은 비중이 버티브예요. 아, 그 버티브, 엔비디아 반밖에 안 돼요. 반도 안 돼요. 엔비디아 어, 4.4. 버티브가 음, 9.8, 이튼이 8.3. 그러니까 음, 이쪽 전력과 관련돼가 훨씬 더 이제 향후에 중요하다라고 보는 음,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칩 회사보다 이쪽이 더 높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음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뭐 이런 그래서 유틸리티에 대해서 지금 흥미로운 이제 뱅쇼가 벌어지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음,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, 어, 유틸리티를 보자. 그 다음에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은 무엇보다 전기가 필요하다. 음, 어? 이 오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노후화된 그 미국 전력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된다.